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미국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요. 오늘 밤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죠. 이번 실적은 기저효과 덕분에 막대한 실적 증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덕분에 3대 지수는 일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오늘 밤 실적을 발표하게 될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은 각각 1에서 2%씩 올랐고요. 자, 그만큼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이날 미국 증시는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날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5,000선을 장중 한때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종가는 약간 밀렸지만 장중 한때 35,014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잠시 후 우리가 애프터마켓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번 분기 실적은 정말 엄청난 실적 증가를 기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S&P 500 기업들이 이번 분기에만 거의 이익 증가율이 64% 정도 될 것으로 팩트셋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4분기 이래로 이처럼 증가폭이 없었던 만큼 굉장히 커다란 증가폭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대감들이 이날 시장을 이끈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지표 발표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4.8%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 후에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까?를 설문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높다면 소비자들과 근로자들은 물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임금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판단과 약간은 괴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즈니인데요. 디즈니의 마블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블랙 위도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지금 상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죠. 미국 박스오피스에서만 8천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오피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동시 개봉을 했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6천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덕분에 디즈니의 주가가 4% 넘게 급격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버진 갤럭틱은 첫 번째 우주 여행이 지난 주말 사이에 성공했다고 알려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자세한 내용은 애프터마켓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덕분에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17%나 급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익스피디아, 트립 어드바이저 이런 여행 숙박 예약 관련 사이트들이 이날 주가가 별로 좋지 못했었는데 아시아와 유럽, 호주 등 몇몇 지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다시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익스피디아, 트립 어드바이저 이런 여행 예약 사이트들의 주가가 하락했고요. 익스피디아가 0.23%, 트립 어드바이저가 2.6%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이날 또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디디글로벌은 중국 규제 리스크 때문에 다시 한번 7% 급락했고 텐센트 뮤직은 4% 하락했는데 이게 신저가를 기록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도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TI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0.5% 하락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경기 회복,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유가는 0.5% 하락했고요. 74.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금값은 0.3% 정도 하락했는데 강달러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금값의 상승에 제한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이 소비재 물가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이 물가가 높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또 금리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와 관련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금값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0.23% 내리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1,806.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애프터마켓은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영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몇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 동상이몽. 어떤 내용일까요? 미국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수차례 좀 강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면서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공포도 굉장히 좀 완화가 된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제 소비자들과는 사실 좀 이 동상이몽의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의 지난 6월 조사에 따르면요, 소비자들 간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간값이 4.8%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전달 대비해서 0.8%포인트 전망치가 높아진 것이고, 뉴욕 연은이 이 같은 수치를 집계한 지난 2013년 이후에 최고 수준의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합니다. 향후 3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는 3.6%로 유지가 됐지만은 연준이 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의 범위 2%보다는 상당히 높은, 여전히 장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소비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점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연준은 지난 6월 FOMC에서도 올해는 이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일시적으로 좀 거세지겠지만은 이후에는 2.1% 정도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리포트에 따르면은 금주에 이제 의회에 출석할 예정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입니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소비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뭐 한 내년 되면은 4.8% 정도 물가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여기에 맞는 좀 대응을 해야 되겠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또 CPI,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다 보니까 이것도 주요 변수가 되겠네요. 사실은 이제 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하지만은 이런 또 통계 자료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6월 CPI 지표도 굉장히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CNBC에 따르면은 5월과 같은 YOY 기준으로 5%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식품 가격을 뺀 금년 CPI 같은 경우에도 4% 상승으로 나타나면서 전달 대비해서 0.2%포인트 정도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준이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PC 가격 지수가 되겠죠. 하지만은 CPI와 결국은 대부분은 좀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CPI 같은 경우에는 부문별로 가격의 그런 추이가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다라는 점에서도 오늘 밤의 지표를 좀 주목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다라는 해석이 나온 것도 부문별로 이제 뜯어보니까 일시적인 부분들이 많았었다라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일단 뉴욕 연은 조사를 보더라도 식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 압박은 좀 완화될 것으로 소비자들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집값 상승률은 연 기준으로 6.2%를 점쳐서 5월 조사 때와 같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밖에도 우리가 임금 상승발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오늘 밤의 지표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임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위협이 가장 큰 또 기업 이익에 타격이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그리고 근로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나도 거기에 대응해서 임금이 높아져야지라고 하면서 임금 상승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어닝 시즌 체크 포인트. 자, 이제 그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이번 주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바로 당장 오늘 밤부터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금융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자, 이번 실적 시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기저효과 때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적이 좋다고 해서 뭐 단순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주가는 또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그 실적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분기 실적은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6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팩트셋 기준이고요. 자, 이번 이익 증가율은 최근 10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순이익 마진율 역시 11.8%를 기록해서 5년 평균인 10.6%보다도 좋은 마진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은 분명한데 하지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또 하락시킬 만한 변수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5년 평균 밸류에이션이 18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2배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하락 요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충분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이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건데 기업이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요즘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덱스가 최근 그 정확한 사례를 보여줬는데 페덱스는 수요가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막 배송 물량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3.9%나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게 기업들은 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안 그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될 경우 이거는 기업이 투입하는 투입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로 연결될 것이다. 결국은 이익 전망치가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체크 포인트로 삼아봤는데 본부장님 이번 실적 시즌이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꼭 좀 알아둬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2분기 EPS가 무려 64%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기간에도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된 그런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한 7% 정도 분기간에 상향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뛰어넘는 더욱더 좋은 수치가 나올까가 첫 번째 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전망치는 항상 좀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분기 말에 EPS 성장률 전망치는 24%에 불과했지만은 실제 수치는 52.5% 정도가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4%를 더욱더 뛰어넘을지가 첫 번째 좀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좀 커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1년 전에 보더라도 우리가 한 2020년 6월 정도를 보더라도 그때 S&P 500 기업들의 포워드 PR도 한 22배 수준이었습니다. 내외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즉 지난 1년간의 신고가 행진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더라도 실적이 결국은 캐치업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더욱더 큰 비트가 나와서 앞으로의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을 높여줄지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라는 대로 만약에 실적의 비트가 나오면은 과연 이게 자동적으로 증시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 이거는 사실은 보장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996년 이후에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와 증시 간의 증시 상승 간의 이 상관관계가 32%에 불과했다라고 해요. 특히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라든지 아니면은 향후 그래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 임금 인상 등의 비용 부담에 대한 이 기업들이 어떤 언급을 내놓는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꼭 비트가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 시장은 그거를 바라고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도 이 자동적으로 증시가 또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변수를 챙겨봐야 하는 어닝 시즌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까지는 진짜 만족스러웠는데 세 번째 체크 포인트가 참 애매한. 정말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예상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니까 일단 그 어닝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세 번째와 또 결부시켜서 말씀을 네네. 해드리자면은 뭐 꼭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고점 부담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만큼 어딘가에 좀 과제는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냐 네네. 이런 부분을 좀 답답해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변수들이 많다라는 거를 미리 좀 알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악재는 당일 반영이라고 하면서 이제 버진 갤럭틱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악재는 당일 반영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제 기다렸던 호재가 나오더라도 주가 반응이 시원찮을 때가 있죠. 네네. 근데 이거를 보고
뭐 인터넷상에서는 뭐 선반영 모르세요? 뭐 갓반영이다, 킹반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네. 많이 하는데 반면에 이제 악재는 당일 반영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악재는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이 돼서 굉장히 좀 야속한 주가 흐름이 나올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버진 갤럭틱의 주가 흐름과도 좀 결부되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이날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무려 20% 가깝게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의아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기업에서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민간인 우주관광 시험 비행에 성공했기 때문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실제로 개장 전에 시간의 거래에서 10%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장 초반에도 3%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급락 이유는 5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버진 갤럭틱의 유통 주식 수가 2.4억 주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난 7월 9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억 달러 정도를 유상증자라고 한다면은 1,020만 주 규모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유상증자가 꼭 악재는 아니죠. 충분히 경영진이 주주들과 소통을 한 후에 그리고 어떤 납득가는 투자에 이 같은 돈을 쓸 시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같은 경우에서는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남으로써 결국은 주주 가치가 내려간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고 그래서 버진 갤럭틱의 주가도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시험 비행을 성공한 이후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왜 우리한테 미리 얘기 안 해줬어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시험 비행 성공하고 유상증자하니까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해서 이제 상업 여행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한데 어쨌든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월가 반응은 어떨까요,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시험 비행 그 성공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캐너코드 같은 IB에서는 사실상 이 기업이 상업용 우주 여행 경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루 오리진을 제친 것도 굉장히 많은 마케팅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2년 전만 하더라도 우주 산업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졌지만은 지금은 이것이 인기 투자 대상으로 변모하는 그런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해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회의론도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에 시험 비행 성공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언더퍼폼 의견을 그대로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실제로 우주여행이 실현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이것이 바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오는 2025년 전까지 이 기업이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라고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간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 밸류에이션은 펀더멘털과 그리고 향후의 성장 잠재력을 모두 반영하고 남을 정도로도 높다라고 또 혹평을 했거든요. 이렇듯이 일단 시험 비행 자체에 대해서는 뭐 좋은 반응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네. 여전히 이를 어떻게 또 수익화를 시키고 그래서 언제 이 기업이 흑자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도 아직까지 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여러 기관들,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돈 벌려면 아직 멀었다 이 정도인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기업이 뭐 상업용 우주 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물론 이게 우리가 뭐 정말 혁신적인 그런 네네. 움직임이다. 근데 뭐 돈 버는 거는 또 다른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좀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